예,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정치권에서 왜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전부 복지 정책을 내세우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지난 서울시장의 무상급식을 시발점을 해서 우리나라 정치권의 대선도 있었고 총선도 있었습니다. 이 가장 단적인에도 지난 대선 기간 동안에 여당 야당의 후보자들의 정책 공약을 보면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조금 다른 패턴을 보여줬습니다. 이번 대선 기간 동안에는 후보자들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성장을 시키겠다, 그리고 어떻게 공공부문을 우리 사회에 개혁을 하겠다 하는 이런 공약은 없었습니다. 굉장히 희귀한 현상입니다. 그런데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각 후보들은 전부 복지를 내걸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정책이라는 것은 이 정치적으로 대결을 할 때는 한 당에서 이제 A라는 그런 정책안을 놓으면은 다른 당에서 이제 B라는 정책안을 내세워 가지고 A와 B에 대한 어떤 정책 논리 싸움을 하는 것이, 이게 이제 정치 이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각 후보자는 전부 복지 확대를 하겠다는 이런 정책을 내세웠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쪽에서 A를 공짜로 해주겠다고 하면은 다른 쪽에서 그럼 우리는 B도 공짜로 해주겠다, 이렇게 정책 방향에 있어서는 서로 차이가 없는, 서로 확대하는 이런 경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현상을 우리가 단순하게 정치인들은 나쁘다, 뭔가 잘못됐다, 이렇게 평가하기에는 우리의 정치 지도자의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합리적인 이런 해석이 불가능합니다. 자, 이런 부분을 조금 어떤 실증적으로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 하는 그런 부분을 한번 경제학적으로, 특히 이제 공공선택론에서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한국만이 가지고 있는 이런 독특한 현상을 우리가 쿨하게 우리가 한번 분석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제일 먼저 우리가 한국 시장, 정치 시장을 이런 현상을 낳게 한 정치 시장을 이런 측면에서 분석하기 위해서는 일단 정치에 대한 수요와 정치에 대한 공급,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각각 분석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정치인에 대해서 우리가 정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치인을 황황 대한민국의 공익을 위해서 정책을 펴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정치인들은 입만 이 뗐다 하면은 공익을 얘기하고 공공성을 얘기하고 국민을 위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정치인이 나쁘다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치인을 보는 시각을 그런 눈으로 보면서 세상을 보게 되면은, 다시 말해서 정치인들의 정책 결과를 본다든지 보게 되면은 이상하게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공익을 위해서 일한다는 정치인이 있는데 어떻게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나 하는 그런 외가 우리 주위에는 수없이 많습니다. 정치인에 대해서 우리가 쿨하게 있는 그대로를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업은 이윤을 추구한다고 얘기하는 것, 제가 정의를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개인의 행동은 어디서 노는 것입니까? 공익을 위해서 노는 것입니까? 물론 그런 성자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대부분의 개인들은 자신의, 우리가 경제학에서는 어떤 이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쉽게 말해서 자기한테 사적 이익이 높은 쪽으로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개인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다 사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행동한다고
보는데 왜 정치인은 갑자기 공익을 위해서 일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정치인도 하나의 개인이고 기업처럼 공익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고 사적 이유, 그래서 영어로 self interest를 위해서 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쿨하게 받아들이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공선택 이론의 가장 먼저 출발해야 될 어떤 이 정의가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그 정치인들도 사적 이익을 추구한다고 보게 되면은 그들이 앞으로 무엇을 생각할 것이냐. 국회의원들이 하는 일 중에서 많은 것이 입법입니다. 법으로 정책을 만드는 것입니다. 법으로 정책을 만드는데 그 법은 어떤 법이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적인 이익을 위해서 행동한다고 생각하면 공익을 위한 법이 되겠지만은 우리가 사적 이익을 위한 법이라고 생각하면은 사적 이익이 무엇이냐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치인에게서 사적 이익은 무엇입니까? 결국 정치적 지지입니다. 표입니다. 정치인들은 공익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재선, 삼선을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그덕 강조하는 것이지만은 정치인이 나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국의 정치인뿐만 아니고 세계의 모든 정치인들이 똑같이 보이는 행태입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들에게는 사적 이익이 우선한다는 이런 명제를 받아들이자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정치인들의 사적 이익, 다시 말해서 정치적 지지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것이 바로 복지인 것입니다. 자, 왜 그럴까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정치인, 다시 말해서 정치의 공급 측면에서 살펴봤는데요. 정치 수요자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수요자, 결국 유권자고 국민입니다. 유권자 국민들이 정치 시장에서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을 말씀드리면 무관심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 지역, 해당 지역의 국회의원이 누군지를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해당 지역의 구청장이 누군지는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떤 사람이 하다못해 컴퓨터를 하나, 스마트폰을 하나 사려고 하면은 그 물건을 사기 전에 엄청난 시간을 투입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전 시장 조사를 합니다. 어떤 물건이 가장 좋고 또 어떤 물건이 가격 대비 서비스가 좋으냐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한 물건을 사기 위해서 예를 들면 컴퓨터 같은 이런 비교적 고가를 사게 될 때는 거의 8시간, 9시간 이렇게 시장 조사를 하고 사람들한테 의견도 물어보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국회의원을 뽑는, 구청장을 뽑는 이런 이 경우에는 사실 개인이 선택하는 컴퓨터보다 국회의원을 누구를 선택하느냐 혹은 구청장을 누구를 선택하느냐 하는 것이 개개인에 주는 영향이 훨씬 더 클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개인의 컴퓨터를 살 때는 열심히 시간을 투입하지만은 국회의원 뽑을 때나 구청장을 뽑을 때는 절대 시간을 투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날씨 좋으면은 투표장 가지도 않습니다. 문제는 왜 그럴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쿨하게 설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개인이 컴퓨터를 사실 때 그렇게 많은 시간에 사전 조사를 하는 이유는 만약에 그것을 잘못 선택했으면은 거기에 대한 부담은 100% 자기 개인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국회의원이나 공직자를 잘못 뽑는다 하더라도 그 부담은 나한테만 오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 해당 지역민 모두에게 가는 것입니다. 거기 봐서 대통령을 잘못 뽑으면은 거기에 대한 부담이 내 혼자만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 5천만 명이 다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개인이 부담하게 되는 그 비용의 포션이 굉장히 적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들을 투표할 때는 이런 정치인 하나하나 입 후보자들이 어떤 백그라운드에서 과연 이 지역을 위해서 일할 일꾼인가 일꾼이지 않는가 하는 것을 세세하게 이렇게 검토해 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무지하지만은 그 무지한 것이 나쁘다거나 잘못됐다는 의미가 아니고 합리적인 선택의 결과로 무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합리적 무지라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굉장히 합리적 선택을 한 것이 무지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본질적으로 정치시장에서 수요자들은 합리적 무지라는 그런 상황에서 투표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바로 여기서 정치 공급자인 정치인이 이런 복지라는 상품을 들고 나오게 된 배경을 볼 수 있는 거죠. 전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실 국방정책이라든지 경제정책이라든지 이건 사실 골치 아픕니다.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 서로 논쟁이 붙었다 하더라도 어느 쪽이 맞는지 사실 그 지식이 없으면 판단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복지정책이라는 것은 복지라는 주는 이미지가 너무나 따뜻한 감성적인 치우침을 주기 때문에 국민들이 유권자들이 쉽게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의 정치적인 어떤 성향을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지난 총선과 대선을 과정을 거치면서 전부 복지 확대 정책을 가게 된 배경인 것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이 결과론적으로 우리 정치 시장 구조가 복지 확대로 가는 그런 이 결과를 낳음으로 인해서 오게 되는 문제, 이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런 부분은 논리적으로 하나씩 풀어나가겠지만은 기본적으로 무작정 보편적 부자를 포함한 무차별적 복지 확대 정책은 반드시 낭비와 비효율을 발생시킵니다. 이거는 결국 정치로 인해서 우리의 경제가 망가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복지 정책을 포함해서 모든 정책은 경제적 합리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경제학자들이 경제적인 어떤 합리성을 바탕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책은 정치인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치인은 공익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경제 앞날을 위해서 정책을 펴지 않습니다. 정치적 지지를 확보하는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과적으로 마침 우리 구조가 대한민국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 수렴하게 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실제로 대한민국의 이 압축 성장한 그 과정을 보면은 정치권에서 일어났던 많은 정책들은 경제 논리에 충실했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는 정치권이 상당히 이 정치적 자유를 제대로 누릴 수 없었을 때입니다. 정치 논리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경제 논리가 우선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논리, 정치적 과정을 통해서 나타난 정책은 경제 논리와 그렇게 크게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정치인들은 사적 이익, 개개인의 사적 이익, 정치적 지지만을 생각하게 되고 우리 구조가 그런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딱 그런 구조로 가게 됨에 따라서 무작정 복지 확대 정책이라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장래를 위해서 좋지 않은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새로운 용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우리 정치 시장은 지금 실패했습니다. 정치 실패라는 개념입니다. 이것도 공공선택론에서 나온 개념으로요. 영어로 political failure입니다. 정치 실패입니다. 여러분, 경제시장에서 답시면 시장이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한다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때로는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서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하지 못하는 이런 결과를 낳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공공재라든지 혹은 이 외부성이라는 이런 조금 어려운 말로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가 발생했을 때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기 때문에 작동한다 하더라도 그 결과가 대한민국 전체의 경제를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가지 않고 오히려 퇴보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의 현상 우리가 시장 실패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켓 페일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치 시장도 똑같습니다. 이제는 많은 경제 정책이 정치 시장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치 시장에서 정책을 결정하는 개인인 정치인의 사적 이익과 그 결과로 발생한 정책의 미래가 전혀 공적인 이익을 뒷받침하지 않게 되면은 공적 이익과 사적 이익 간의 괴리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치 실패입니다. 한국은 지금 정치 실패가 굉장히 심각한 현실입니다. 이것이 복지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 복지의 정책의 합리성, 경제적 합리성을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실제로 좀 더 본질적인 문제는 우리나라의 정치 시장 구조를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정치인은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적 이익을 추구하지 마라. 그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쿨하게 인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 정책 제안이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정책 제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결국 정치인, 정치시장의 공급자인 정치인이 아무리 이런 요사이로 말씀드리면 포퓰리즘, 대중 인기 영합적인 그런 정책을 하려고 해도 법에서 규제를 하게 되면은 절대 할 수가 없는 것이겠죠. 복지 정책은 기본적으로 예산을 수반하게 되는 것입니다. 쉽게 해가지고 돈이 없으면은 아무리 정치인이 부품한 복지 확대 정책을 펴려고 해도 절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돈줄을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치인이 어떤 복지를 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전체 예산 규모 안에서 해라는 것입니다. 들어오는 세입 규모에 맞춰서 세출을 결정해라는 그런 제약 조건을 주게 되면은 정치인은 절대 우리 한국의 경제 규모에 맞는 그런 세입 규모에 따라서 세출을 복지를 포함한 세출을 구조를 잡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사이 이야기 많이 하고 있는 재정 규율입니다. 영어로 fiscal rule입니다. 또 이것도 정치인에게 도덕적으로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권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fiscal rule, 재정 규율 자체를 법제화해야 되는 것입니다. 국회의원도 법을 만드는 집단이지만은 결국 법에 의해서 그 입법의 범위를 규제하게 되면은 그 입법하는 그런 행태에 대해서 제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급자를 나름대로 우리가 이 규제함으로 인해서 이런 정치 실패를 교정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 좀 더 본질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수요자들을 우리가 수요 측면입니다. 결국 정치인들이 아무리 복지를 확대를 통해서 부품한 정책을 입안하려고 하더라도 국민들이 NO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은 절대 정치인들은 그런 정책을 펴지를 않습니다. 국민들이 나름대로 똑똑하면 되는 것입니다. 대중 인기 영합적인 그런 정책에 대해서 그 본질을 파악하고 저런 정치인은 표를 줘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인식이 보편적으로 깔리게 되면은 정치인들은 거기에 맞춰서 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 국민들, 어떤 정치 수요자가 똑똑해질 수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이런 정규직 TV와 같이 나름대로 경제적 합리성을 바탕으로 한 어떤 지식을 확대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국민을 똑똑하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힘든 것입니다. 그렇지만 민주주의라는 것이 또 좋은 것이 우리가 국민 100%를 모두 똑똑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또 그럴 필요도 없고요. 민주주의라는 것은 결국 다수결에 의한 그 과정입니다. 결국 우리 국민 중에서 51%가 이런 대중영합적인 인기영합적인 복지정책에 노할 수 있는 지적인 어떤 지력을 갖추게 되면은 절대 정치 실패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강의를 포함해서 조그만 저의 강의도 이런 국민들이 나름대로 인기 위주의 이런 복지 정책이 얼마나 잘못됐다 하는 것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면은 여기에 조금의 일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